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뉴스 중심으로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건 기가 막힌 조어입니다.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것을 널리 이슈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네요. 친명횡재, 비명행사.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파동이 시작됐는데요. 명백하게 이것은 친명횡재, 비명행사죠. 이것을 언급한 인물이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아주 이제 히트작 하나 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떠돌던 말인데 이것을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입에서 드디어 터졌네요. 자, 위에부터 이제 쭉 보면요. 홍익표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 카이스트 졸업생이 바로 정의당의 그쪽 지역 당 대변인이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것은 숨기고 이런 어떤 선동만 하고 있는 게 저들 민주당이죠. 자, 이준석 결별 통보 못 받아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와 정말 늙은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원했거든요. 이준석은 이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이낙연을 쫓아낸 거죠. 나름대로 그 당 안에 어떤 그 모의를 통해서 그 다른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이낙연을 쫓아보낸 그런 상황인데 속으로는 오케이 땡큐 그리고 뭐 남 안 보는 데 있어서는 웃었을 겁니다.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능청스럽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이낙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거짓된 발언이고 일종의 이게 연극인데요. 정말 뭐 그 마이너스 3선 마 3선인데 마이너스 3선 아니고 그 이상의 노회한 정치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꼼수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임을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죠. 저 이낙연 쪽에 당을 깬 것은 자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의 주도권도 그대로 쥐고 그리고 지금 당에 이제 지원된 그 국고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대로 또 먹고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런 정치공학적 꼼수는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인석이는. 이것 때문에요.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죠. 악의 눈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 박스에 갇혀 있죠. 여기도. 자, 여야 의대 정원 정치쇼 주장의 음모론 어깃장 이거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요. 전공의 6,415명 중에 사직서 제출한 사람들이 많고요. 무려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728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의외로 큰 쟁점으로 지금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걸 이제 총선 앞두고 이걸 빼던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압박을 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대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에. 그래서 일단은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대화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저쪽 의료 집단 전체를 의사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기구하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선거 전에 결판 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미 저쪽에서 벌써 의사 편을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와 반대로 가는 거죠. 정부와 반대로. 그래서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해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이 6,415명 사직서 제출 이 숫자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사 집단이 이제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일으킨 여러 가지 반발 뭐 혹은 집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이번 것이 가장 충격파가 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박원석 개혁신당 잘못된 만남 이준석 이런 파국 안 돼 같은 이야기고요. 윤재옥 민주당 공천 친명횡재 비명행사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다. 자, 요건 좀 봐야 됩니다.
어느 당이 합리적으로 공천하는지 이 공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공천 파동이 어느 당이 작게 일어나느냐 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공천을 잘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20, 30석이 왔다 갔다 한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고 사실상 비명을 위한 일방적 공천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찾고 있는데 아무리 말에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난 주말 비명 현역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았다. 그래서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현역 하위 20% 평가자 31명 중 28명이 비이재명계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다는 보도는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 뛰어난 의정 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에게 신망을 얻은 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탈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당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 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다. 어느 당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엄청난 어떤 파동으로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적나라한 사례다. 이런 말을 벌써 어제 했었죠. 문학진 전 의원 찐명 위에 비선에서 무리수 사당화의 길 가는 당 지도부가 석고 대제해야 한다. 최재성 전 의원 여기도 대표적인 친문이죠. 조정식 사무총장 비롯해 이재명 대표 핵심들은 불출마로 헌신하라. 이수진은 여기는 사실 이게 친문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어쨌거나 여기도 이제 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그동안 친명 색채가 조금 적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수진 서울 동작을 이런 식으로 등에 칼을 꽂나 당대표는 공천의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보시면요. 하위 20% 31명 개별 통보 수도권 5선 안민석도 지금 포함이 됐다.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민석이가 만일에 이번에 아웃된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 땡큐겠다. 그죠? 자, 안민석 잡으러 간 정유라 씨가 좀 자칫하면 그 목적타가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걸 보면요. 안민석과 정유라 씨의 대결을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안민석도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의 시계는 하루하루 지금 앞당겨지고 있고요. 친명행자, 비명행사.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다소 공천 논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하고는 결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한동훈이 이끄는 이 비대위 체제가 공천을 원만하게 무리하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